예, CBS 라디오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네, 11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진중권 작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응답하라 한판승부 올해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 0001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작가님, 이재명 후보가 그 로봇 박람회에서 로봇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이것을 두고 작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의 능력의 문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또 이재명 후보는 합격 테스트 과정이었다라면서 심지어 누구는 로봇에 감정이입을 못한다는 소리까지 하더라라고 작가님의 말씀에 답하는 말도 하셨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이재명 후보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페이스북에다 올릴 때 아마 그 사진을 첨부를 했을 겁니다. 그 사진에는 뭐가 되냐면 No abuse 로봇을 그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당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사족 보행 로봇을 발로 차는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 영상을 공개했을 때 세계적으로 반발들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도 내가 썼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기계랑 다르거든요. 옛날 기계는 사람은 하나도 안 닮았지만 최근의 기계는 바이오미메틱스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물과 살아있는 인간을 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지적을 했는데 아니 기계 테스트한 거 가지고 왜 뭐 감정이입 못한다고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비판은 그 인식에 앞서 있는데 뒤로 가서 비판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로봇 박람회잖아요. 네. 미래 로봇 기술인데 로봇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로봇을 어떻게 살아있게 만드느냐, 인간답게 만드느냐, 그래서 결국 인간과 소통하게 만드느냐가 로봇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즉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것이 새로운 분야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필 로봇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냐, 로봇 확 뒤집으면 스스로 일어나는 거, 이 기술 테스트 여기까지 딱 인식이 멈춰져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그걸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분의 한계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관련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사족 보행 로봇이었고 그 당시에 뭐 관계자랑 그 전에 얘기를 계속 나눴고 보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자리였거든요. 예. 그리고 영상 이제 그 넘어진 뒤에를 보시면 그 걔가 이제 그러니까 다리를 뒤집어서 일어난 다음에 몸을 다시 뒤집어야 몸의 앞뒤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실험을 함께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로봇 감수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함해서 그 카메라가 지나간 다음에 1시간 넘게 더 현장에 남아서 이제 벤처 기업까지 쭉 이재명 후보가 챙기고 갔다는 점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그건데 이 사안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섬세해진 감수성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건 분명하게 사람들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데 그건 언론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나머지 반 부분을 또 잘라먹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말을 잘라먹었다가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문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인의 말은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이번에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편집해서 공격해놓고 언론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그 두 번째 이 사태를 처리하는 데서도 좀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죠. 진 작가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진 작가님 외에 이 소위 말하는 사족 보행 로봇 학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이제 캠프 소속 분들이 많았고 예.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갔다는 점들을 뭐 유권자들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로봇한테 어떻게 감정을 부여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느냐,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AI 로봇을 샀는데 누군가가 망가뜨렸어요. 그럴 때 기계값만 주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걔랑 나랑 소통하면서 쌓았던 모든 데이터들이 있고 나랑 했거든요.
이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뭐랄까 준 인격권을 부여하는 데까지 좀 나가고 있는데 인식이 딱 거기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족보행 로봇이 아니라 머리가 달려 있고 소통이 되는 로봇이었다면 뭐 전 진 작가님 말씀이 일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머리와 꼬리가 없는 사족보행 로봇이었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족보행 로봇도 우리가 예를 들어가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랄까 다음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인간과 감정 교류를 해요.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 재밌네요. 이게 원래 제 전공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발표도 했었는데. 예. 아주 토론 주제로도 한번 해볼 만한 아주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영상도 보면서. 네. 자, 다음 주제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5509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한판 논평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기호 문제 아닌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견과 구, 그러니까 반려견과 식용견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율배반이라 비판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일단 본인 하신 말씀에서 이 앞에 얘기는 이 반려견, 그러니까 개 식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식용견과 반려견이 구분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개 사육업자들이 하시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식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 차용하시는 것에 그 점이 이율배반이라는 말씀드린 거고 애시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개식용 이제 금지하는 걸 논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캠프 관계자가 후보님은 개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었어요. 그러면 이 토론 과정에서도 개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식용에 찬성하니까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제 중3 때 86, 88 올림픽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개고기 먹으면 야만인이라는 브리짓 바르토의 그 배우의 발언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을 보고 어린 나이에 혼자 화가 나서 할아버지한테 개고기를 사달라 그래서 난생 처음 개고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안 먹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안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 문화가 발전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해볼 과제이기 때문에 개식용에 찬성하면 야만인, 반대하면 문명 이런 구도는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의 논리 안에서 완결돼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죠. 그 이신종원 작가. 철학에서는 이제 프린시플 오브 체리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견 모순되는 발언을 했을 때는 가능한 한 그걸 정합성 있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됐을 때는 비판하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분은 개식용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분의 말버릇이에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말실수가 이런 데서 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개식용에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먼저 그걸 딱 나는 개식용에 반대합니다라고 자르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 결론을 안 하고 중간에 그 개식용 업자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 인용을 하다가 그게 자기 입장으로 비춰지는 이런 식의 오류들을 자꾸 범하거든요. 그 오류가 이번에도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한 표를 놓치기 싫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섞으신 것의 문제이고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길어져서요? 그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이냐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진 않고 1년에 100만 마리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마리의 사육견이 있고 매년 70만 마리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1,500명의 농가들을 어떻게 보상할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야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런 청취자처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점점 알겠습니다. 식용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법 제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저는 뭐 진 작가님처럼만 합리적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으면 제가 그런 비판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 나도 마지막-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